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FC 등등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비리 개발 관련해서 33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례신도시 이 비리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증인들이 보면 또 대장동, 백현동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죠. 특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증인이 많이 겹칩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이제 재판부도 다 그 감안을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증인들의 이런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등 성남시와의 유착 이런 걸 보면서 대충 감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례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증권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등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인들이 쭉 증언을 마쳤고, 이 위례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증권사 직원을 나왔는데, 상대로 해서 검찰과 이재명 측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검사가 민간업자와 성남시 교류로 위례사업자가 내정됐을 것으로 보는가. 다시 말해서 민간사업자 위례신도시 내정에서 성남시와 이 업자들 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들 사이에 유착이 있었을 거로 보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증권사 직원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증권사 직원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업자는 아닙니다. 즉 남욱 등과 같은 직접 관련된 업자는 아니지만 이런 당시 초기에 관여했던 증권사의 눈에도 지금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부정하게 유착됐다, 이런 것이 느껴졌다는 이 사실, 이런 증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남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의 공모 지침서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상당히 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작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 자기들이 들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증권사 직원에 앞서서는 남욱도 나왔고, 그에 앞서서 유동규가 나왔고, 그다음에 정영학이 이미 나와서 이재명 등 이 성남시와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유착이 됐다. 특히 이제 이재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성남시장 재선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 업자들과 그다음에 성남시가 유착됐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욱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하겠다, 거기서 갖다 써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갖다 써라 라는 얘기를 자기가 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로 성남시와 이제 앞서서 증권사 직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유동규도 바로 관련해서 자기가 이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이 제안, 시장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겠다, 거기서 필요한 걸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유동규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내려와 가지고 좋아가지고 시장이 오케이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꾸며봐.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반드시 재선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얘기를 유동규가 이재명을 만나고 와서 자기에게 한 얘기도 법정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김용 등에게 상당한 돈을 제공한 것으로, 유동규는 물론이고 특히 정진상, 김용에게도 엄청난 불법 자금을 내가 제공했다.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업자와 성남시와 불법적으로 유착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증거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영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정영학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영학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 정영학이 나왔을 때 민간업자들이 시장 선거를 도운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도움 받은 거 없다, 라고 오리발 딱 내밀고 도움 받을 땐 좋아가지고 받아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영학 회계사도 분명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하는 그런 증언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대장동 사업 기회 때문에 업자들이 너를 도왔다, 헛소리하지 마라, 분명하게 도왔다 라고 하면서 역시 이재명의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정영학은 녹취록으로 유명하죠. 그 부분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 이게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잘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재명과 정진상, 김영등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여기도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나온 전부 이 핵심 민간업자들입니다. 유동기도 나오고 남욱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영학까지 나오고 핵심 증인들 입에서 자 이재명이 옆에 재판정에 와 있는 상황에서 면전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의 주장을 면박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부의 김동연 판사도 어느 정도 뭐 심증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남 FC도 남고 뭐 백현동도 남았지만 사실 백현동도 어떻습니까? 백현동 비리로 해서 법정 구속된 김인섭이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재명의. 그런 걸 봐도 지금 뭐 대충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김동연 판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바로 신앙님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이 됐죠. 이들이 구속됐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뭡니까? 대선 직전에 선거 공작을 했는데 선거 공작을 한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다 이런 식으로 선거 직전에 그 허위 공작을 펴다가 그게 이제 9개월간의 수사 끝에 확인돼 가지고 이 둘이 다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33부의 김동연 판사가 볼 때 이 결국은 이 대장동 지금 다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이 사건도 어떻게 전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위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증인들이 다 그 이재명의 유착 거짓말 이 부분을 좀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판사도 어느 정도 심증을 좀 거의 굳혀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에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검사가 4명이라 그러는데 보면 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상영 검사, 바로 수원지검에서 현재 불법 대북 송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온갖 그 맡아도 상당히 그 지저분한 엉터리 같은 이런 음해성 말들을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이가. 그런 식으로 마치 이게 박상영 검사가 무슨 지저분한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언론들이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이게 방송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것들을 마구 흘리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추하고 지저분한 인물로 이렇게 막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특히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검사들이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이들의 행태가 완전히 사법 방해 행태다. 아주 중대한 그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방해로 해서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를 수사했다고 해가지고 뭐 탄핵을 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런 뭐 깡패 같은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